78번 할 차례 맞죠? 자, 78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개정법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게 X네요. 예,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2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 체결했는데 주인이 2년 끝나기 한 달 전에 세입자 보고 계약기간 끝나면 한 달 후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한 달 계약기간 2년 끝나면 나가야 된다. 원칙적으로 2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은 계약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주인이 이제 한 달 후에 2년 계약했으니까 2년 끝나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된다. 한 달 후에. 아니면 2년 더 살 수 있다. 원칙적으로 4년 더 살 수 있다. 답이 뭐냐고, 세 개 중에. 네, 4년 더 살 수 있죠. 근데 이게 연수교육 하면서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 물어도 2년 더 살 수 있다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지금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님들도 잘 모르는 경우 있어. 그래서 연수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된 거잖아요. 자동 연장됐는데 2년 더 연장됐죠. 그럼 2년 또 끝나기 2개월 전에 이제 나가라 하면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갱신 요건은 언제든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만약에 재계약 2년 연장 계약서를 써주는 경우 있어. 5만 원 10만 원 받고. 그러면 반드시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걸 특이하게 꼭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 갱신 요구는 한 적 없다, 또 나중에 2년 지나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택만 그렇죠. 주택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만약 상가가 4년 계약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4년 연장됩니다. 주택은 4년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무조건 2년이에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상가는 전임대차와, 상가는 5년 계약했으면 5년 연장되는 거예요. 계약갱신 요구하면. 6년 계약했으면 계약갱신 요구 못해요 하면 12년이 돼버렸잖아요.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있었죠. 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 주택입니다. 지금 주택은 2년이 더 연장된다고 갱신 요구하면, 상가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한 걸로 봅니다. 연장되는 걸로 봅니다. 5% 20분의 1 같은 말이죠. 초과해서 올릴 수 없는데 다만 시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하더라도 시도조례로 6%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죠.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어요. 조례는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위반할 수는 없다. 4번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예.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더라도 주택은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4년 더 연장됐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4년분 월세 내야 됩니다. 상가는. 근데 주택은 지금 갱신 요구를 했다가 요즘 전세가 더 떨어지잖아요. 옆에 신규 아파트 입주하면 전세 내려가죠. 주인한테 돈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증명 온대. 3개월 안에 안 내주면 연체이자까지 계산해가지고 돌려받겠다. 소송비 다 부담해라. 막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 온다고요. 그래서 주인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내가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다른 데 다 써버렸고 이랬는데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돈 구해서 내줘야 됩니다. 원칙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안 내주고 버티면 됩니다.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내줘야 됩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 4년 연장되면 중간에 해지 안 된다고, 세입자도. 근데 주택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되든 무조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내주면 연체이자까지 다 계산해서 내줘야 되죠. 나중에. 민법 위반했다고 형사처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민사특별법이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해도 형사처벌 받는 건 없죠. 주인이 돈 안 내줬다고 뭐 감옥 가진 않아요. 사실 나중에 이자, 연체이자만 물어내면 돼요. 돈 없어서 못 갚는다고 감옥 가지는 않으니까요. 돈 없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간혹 있던데 죽을 필요는 없어요. 돈 없어도. 착하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 죽잖아요. 돈 못 갚으면.
빌라왕, 이 사람도 사실은 착한 사람이에요. 빌라왕도 전체를 받아가지고 바지 사장인데 20억 벌었는데 종부세 80억 나오니까 60억 토해내야 되잖아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돈 갚을 돈 없으니까. 멘탈이 강하면 뭐 배째라 하고 그냥 버티면, 세금 돈 없으면 안 받으면 못 받잖아요. 국세 제척기간 5년입니다. 5년. 국세 5년만 안 내고 버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막 국세청에서 이런 데 세무서에서 나와서 집 조사하고 하잖아요. 진짜 없으면 끝이에요.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요. 보통은. 예? 병신이 왜 죽냐고요? 법을 몰라서, 법이 몰라서 그렇지. 법을,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법은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야 돼. 그 젊은 30대 젊은 분이 앞날이 캄캄했겠죠. 어떻게 이거 영원히 못 갚는다. 그럴 바에 죽어버리자.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갑소유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에 월차임 25만 원으로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개월 전에 갱신 요구를 하였다. 갑은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2억에 월차임 50만 원 2배로 받았다. 갱신 거절 후 5개월 후에 세입자가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기준금리는 1%라고 가정을 했다. 손해배상 실제 손해입은액은 800만 원이다. 갱신 거절 당시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왜? 합의가 있었으면 합의된 금액 줘야 되죠. 내가 만약에 다른 데 세 안 놓는다 해놓고 세 놓으면 얼마 손해배상해 주겠다 서로 약속했으면 그 금액 줘야 돼요. 자, 손해배상액은 셋 중에서 적은 금액입니까? 큰 금액입니까? 큰 금액이죠. 계약 갱신 거절 당시 황산 월차임 3개월분, 환산 월차임 3개월분, 환산 월차임 3개월분, 그 다음에 차액 2년분. 차액은 뭐 차액이냐면 종전 세입자에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사입자에게 받는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입은액, 실제 손해액. 요거는 실제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지금 1번 지금 이것처럼 그러면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해놓고 1억에 25만 원 받고 있다가 다른 세입자한테 그대로 1억에 25만 원을 세를 놨어요. 더 올려받은 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2배로 올려받았잖아요. 한 푼도 못 올려받고 그대로 세 놨으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요. 3개월 환산월차임. 이 셋 중에 큰 금액이니까. 환산월차임이 얼마예요?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된다고. 전세를 월세로 환산해야 된다고. 1억 주택 환산하려면 기준금리 더하기 2%죠. 기준금리 더하기 2%.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보니까 환산월차임이 기준금리 더하기 2%, 주택은 상가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죠. 기준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라고 했어요? 1% 더하기 2% 하니까 3%네. 1억에 3% 하면 얼마예요? 1억에 곱하기 3% 하면은 300만 원이죠.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받는 금액은 25만 원. 한 달에 받는 거는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계산하는 거는 12개월 월로 나누면 25만 원. 그럼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는 게 25만 원. 원래 월세가 얼마? 25만 원. 환산 월차임은 얼마예요?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3개월분. 3개월분 하면 150. 그 다음에 차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환산월차임 50만 원인데 2배로 올렸으니까 환산월차임 10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계산하기 쉽게 2배로 딱 올린 거예요. 지금 현재 환산월차임이 50만 원인데 2배로 올렸으니까 환산월차임 100만 원이잖아요. 차이 나는 게 50만 원. 차액 2년분 24개월. 2년분이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니까 곱하기 24개월 해야 되잖아요. 2년분 하면 1200만 원. 실제 손해입은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저기에
800만 원 중에서 큰 금액 1200이 답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나올 일은 있을 수 있죠.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다고요. 왜냐면 이게 2021년도 생겼잖아요.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은 나온 적은 없다고요. 어렵게 내면 이렇게 포상금 같은 거는 계산하는 게 3번 나왔거든요 시험. 이거는 왜냐면 현업에 있으면 자꾸 물어봐요. 손님들이 손해배상 얼마 해줘야 되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팔라고 그러는 경우 많더라고 현업에서는. 그러면 시험에는 아직 나온 적 없지만 새 논다 해놓고 다른 데 새 안 놓고 그냥 주인이 산다고 해놓고 주인이 안 살고 그냥 팔아버렸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없어요? 주인이 직접 살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주인 직접 산 게 아니라 그냥 팔아버렸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안 해요. 다른 데 세를 놓은 경우라고만 돼 있어요. 그 법무부에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안 해도 되죠 하니까 법무부 해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그러나 민법에 의해서 속였으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지는 있다. 거짓말 시켰으니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거의 위자료 정도는 얼마 안 되거든요. 해봐야 소송비도 안 나와요. 변호사비도. 거의 다 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뭘 현실적으로는 몰래 속이고 팔아먹어도 그렇게 손해배상액이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2배씩 올려받기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80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인데 지금은 2개월 전까지죠. 그게 뭐냐면 계약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면 이 4개월 동안 갱신 4개월까지 갱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전화 많이 와요. 세입자들이 지금 주인이 계약기간 다 끝나가는데 아무 말 없는데 이거 말해가지고 다시 계약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자가 오히려 불안해서 연락 오길래 제가 주인 말 안 하면 가만히 쓰세요. 세입자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갱신 요구하면 되죠. 나가라 말 안 하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잖아요. 2년. 자동 연장되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하면 또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고 괜히 계약서 새로 적어버리면 그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새로 계약서를 적으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건지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묵시적 갱신된 건지 이게 논란의 여지가 묵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묵시적 갱신은 아예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건지 문헌상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안 적어놓으면 헷갈릴 수 있다고요. 그럼 세입자는 새로 계약서 썼다. 법무부에서는 그렇게 해석해요. 새로 계약서를 쓰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건을 한번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 계약갱신 요구하면 5%밖에 못 올려주잖아요. 지금 10% 올려주고 그냥 계약서 새로 쓰고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해도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다시 안 쓰는 게 좋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다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시 쓰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갱신된 계약임 이런 걸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2년 지나서 딴소리 한다고 갱신 요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가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옛날에는 주택이든 상가든 다 1개월 전이었는데 바뀌었다고요. 바뀐 이유가 세입자들이 한 달 만에 집 구하기는 좀 힘들다. 한 2달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네, 주택은 2기의 차임액. 이게 변호사 시험에 나왔는데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걸 지금 현재 갱신 요구를 거절할 당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고 있어야 되는지 1년 전에 연체한 적이 있는 것 가지고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적으시오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나왔어요. 뭡니까? 이거
과거에 연체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2달 월세액에 이르도록, 아니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당시에 연체되고 있어야 되는지 뭐냐고요? 예,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게 뭐라고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지금 현재라도 되지만 과거에 전과 기록이 있으면 벌써 두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고 또 연체할, 한번 전과자는 또 전과를 범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번 이런 전과가 있으면 앞으로도 또 연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거절해도 된다. 다만 해지할 때는 해지하는 시점에 2기의 차임액이 연체되고 있어야 돼. 민법이나 주택임대차에서는, 민법도 2기죠. 민법임대차에서도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이잖아요. 암기 프린터 30번에 맨 밑에 보면 2기, 3기가 있죠. 30번에 2기, 3기가 있습니다. 해지하는 거는 현재 해지할 당시에 3기의 차임액이 2기 또는 3기가 연체되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지는 1년 전에 연체한 사실을 가지고 지금 해지하는 건 안 된다고. 그 당시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열받으니까 옛날에 너 전과 있지 나가라 지금 당장, 그건 안 된다고요. 다만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도 안 끝났는데 열받았다고 당장 나가라, 이건 안 된다고요. 변호사 시험에 그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계 좀비속만 가능합니다. 직계 좀비속만 가능하고 배우자 산다고 나가라 소리는 못합니다. 직계 존속은 부모님, 조부모님, 자식, 손자 이런 사람이 되겠죠. 그럼 세입자 입장이라면 우리 부모님 살아야 된다, 나가라 이러면 부모님 누가 살 건데요? 그 부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언제부터 살 예정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답 문자로 주고받아야 돼요. 말로 하면 싸우니까. 또 문자 돼 있으면 증거 제출하기 쉬워요. 문자 그냥 통신사에 가서 떼달라면 그대로 떼줘요. 말로 해놓으면 그거 법원에 제출하려면 녹취록 작성해야 돼.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주인이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왜 알려줘야 되는데 개인정보를. 그러면 안 알려주면 거절하지 않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사갈 준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주인이 산다 해놓고 부모님 산다 해놓고 안 살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잖아요. 부모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부모가 사는지 다른 사람이 사는지 알 거 아니에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 성이 다를 수도 있죠. 다른 경우 많더라고요. 요즘은 뭐 김이박 용덕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버지 엄마 성 다 해가지고 그런 거 많던데요. 요즘 이름 4글자 많잖아요. 김이박 김이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엄마 성만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살 건지까지 물어봐야 돼. 세입자 입장이라면. 주인도 그럼 세입자가 아니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하려고요. 산다고 해놓고 안 살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알아야 되냐 물어보면.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주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안 살고 다른데 세를 놓은 경우 손해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액은 3개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3개월간 환산월차임, 기존 세입자한테 받던 환산월차임과 새로운 세입자한테 받는 환산월차임 차액 2년분, 실제 손해 입은 액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다음은 81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맞죠? 이거는 요약집 138, 139 맞는지 보세요. 요약집 아까 페이지 한번 보라고요. 138, 139 페이지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서 138, 139 그 표 박스 40이에요. 140? 그 140에 있죠. 1, 2, 3번 맞습니다. 익명, 가명으로 신고해도 포상금. 익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하는 거. 가명, 아바타, 닉네임, 예명 이런 거 포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 스타벅스 이런 데 닉네임이 뭐냐면 막사라예요. 막사라. 제 닉네임이. 인생 막 살아라는 뜻이 막 그냥 막 산다, 막 살아. 희망도 꿈도 없이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막사랑. 맞습니다. 1, 2, 3번. 4번이 정답이네요. 4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공인중개사법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그 요약집 140페이지 140페이지 141일 두 개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4번은 암기 프린터 38번에 3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 5번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자체조사 등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부동산 정보체계에 기록해야 됩니다. 네, 답 4번입니다. 특히 이렇게 공인중개사법하고 다른 것, 또 다른 게 뭐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법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하죠. 공인중개사법은 무조건 50만 원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4개,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가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50만 원 가태료고요.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가태료가 아니라 포상금은 50만 원 이하가 아니라 그냥 50만 원이에요. 가태료는 이하인데 포상금은 5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얼마 줄지 불확실하면 뭐 신고 못 하잖아요. 딱 50만 원 준다 명확하게 적어놔야 되죠. 2명 이상이 공동신고하면 균분, 여러 건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 공인중개사법에는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 이렇게 적어놨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이렇게 적어놨어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하는 경우가 여러 건이 접수됐다 같은 말이에요. 법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 자, 82번 요거는 민법에도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출제됐습니다. 취지가 똑같이는 시험에 안 나왔지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암기 프린터 29번 맨 밑에 임시표준대개, 임시표준대개,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 임신표준대개 권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하는 것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대항력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됩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적용 안 됩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적용됩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적용됩니다. 3개의 차임액 연체하는 경우 적용된다.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된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적용된다.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3개네. 그러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이 예를 들면 가정어린이집, 아파트 1층에 보면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으로 실제 사용 안 하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또 가정어린이집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니까 상가임대차도 적용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적용되냐? 민법임대차가 적용됩니다. 민법임대차. 주택은 주택임대차, 상가는 상가임대차. 그 외에 토지, 가정어린이집, 공장, 창고 이런 거는 민법임대차가 적용되죠. 민법의 묵시적갱신은 어떻게 됩니까? 민법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갱신, 법정갱신, 자동 연장된다. 같은 말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같은 말이라고요. 민법에서 묵시적갱신 됐을 때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근데 주택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는 해지 통고할 수 있지만 주인은 나가라고 못하죠. 세입자가 해지 통고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근데 이걸 논문으로 쓰거나 사법고시 같은 데는 출제됐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민사특별법이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외려 민법보다 세입자에게 더 불리하다고요.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민법은 한 달만 지나면 주인이 돈 내줘야 되는데 주택은 3개월 지나야 돈 내주잖아요. 근데 이게 왜 3개월 지나면 돈 내주냐 하면 이게 IMF 때 바뀌었어요. IMF 때. IMF 때 주인이 한 달 만에 돈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1개월이었는데 3개월로 개정됐어요. IMF 때. 근데 20년 동안 그대로 3개월 돼 있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 같은 경우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불리하게 하려면 특별법 만들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네. 네,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둘 다 해당돼요. 네, 또 그렇죠. 요거는 상가금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죠. 그 주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 상가금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표준이 두 개잖아요. 두 개. 표준계약서 두 개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대가리가 한 개인데 이거는 표준은 두 개잖아요. 물론 임시도 그냥 두 개로 적어놨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3번. 그러면 이거 말고도 지금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적용 안 되는 게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적용 안 됩니다.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되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도 적용 안 됩니다. 다 적용 안 되는데 적용되는 거 이것밖에 없다고. 임시표준 대개 권해. 요거는 민법 시험에도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출제됐습니다. 이거 시험에. 물론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한 4개 정도 적어놓고 기억, 니은 밑에 보기 줍니다. 좀 더 쉬워요. 연습은 어렵게 해야 실제 시험 가면 쉽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무등록 중개업자 3년에,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이하니까 법정형은 3년에 3천만 원. 법정형이라는 게 뭐예요? 법률에 규정된 최대형은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선고형은 판사가 그 이하 범위 내에서 1,000만 원 부과하든 50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 선고할 수도 있어요. 시험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 제가 엄청나게 요거도 먹었어요. 너 무등록 중개업자 몇 년 하에 3년 3천 암기하라고 했지 1,000만 원 받는다 소리 언제 했냐. 저보고 따이더라고. 이하라고 했잖아요. 이하면 1,000만 원 할 수도 있고 1,500만 원 선고할 수도 있겠죠. 선고형은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니까 1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7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개별 기준 500만 원 이하니까 개별 기준은 250이에요.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둘 다 안 하면 500만 원. 500만 원 이하니까 250만 원 받을 수 있다고요. 양도 대여하면 1,000만 원 이하죠.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인데 1,000만 원 이하인데 1,500만 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 대여한 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거래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이하니까 2,500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 이런 거 나와가지고 충격적이었어요. 그 당시 대한민국 강사들이 이걸 강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 법정형만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000만 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런 것만 했지, 네가 언제 250만 원 받는다고 네 입에서 말한 적이 있는지 한번 네 짓거리 봐라 이러더라고요. 없습니다. 열받으니까 이제 떨어지면 눈에 비는 게 없거든요. 지금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는데. 진짜 강사 생활을 제가 한 25년 하면서 옛날에 데모할 때, 여의도에서 데모할 때 모였는데, 그 지금 어디 그 사진이 저 보면 있는데, 그 당시
인증샷 안 올리면 너 강사 생명을 끊어놓겠다. 무서워가지고 다 나가서 데모 다 했어요. 어렵게 내가지고 15회 때 추가 시험 볼 때 가서 데모로 제 카카오 스토리인가 어딘가 보면 카페야. 제 카페에 어디 그런 거 사진 찍어 올려놔서 인증샷. 안 그러면 강의 못하게 하겠다니까. 머리띠 막 이거 해가지고 단결 제 시험 뭐 무효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나게 데모 많이 했어요. 예. 예. 그 업무정지는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보존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로 바뀐 게,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확인 설명이라는 거는 기에 걸면 기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를 들면 일조량, 소음, 진동 이런 것까지 다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원 넣어버리면 무조건 논란의 대상이 돼요. 그러면 업무정지 6개월 문 닫는 건 엄청나게 타격이 크다고. 차라리 돈으로 때우면 한 건 해가지고 돈 내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이거 가태료로 바꿔달라 해서 바꾼 거예요. 근데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위반한 게 있잖아요. 이건 설명이라는 거는 애매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포괄적이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는 못 들었다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완벽하게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설명하지 않는 거는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소공은 자격정지죠.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 날인은 소공의 경우에는 당연물을 수행하고 서명 날인 안 하는 경우만 자격정지고, 나머지 소공은 보존, 교부할 의무는 없고, 개업공개사는 교부, 보존,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84번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 84번 요것도 어려우니까 한번 계산 미리 해보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